최근 한국산 전투기 KF-21의 공중급유 시험이 성공하자 미국에서는 극찬이 나오고 중국에서는 불안과 동시에 우려 섞인 경계 시선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KF-21을 도입하려는 국가들에게서 탄성이 나오며 중요한 결정을 바꾸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빠른 속도의 개발에 성공하고 있는 KF-21은 지금 전세계 방산시장의 가장 큰 화두입니다.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람의 전투기 CJ-5호기가 지난 19일 KC-330 다목적 공중 급유 수송기로부터 주유받는 첫 시험에 성공하는 장면이 공개되었습니다. 단 한 번만에 공중 급유 시험 비행에 성공한 것인데, 이것은 난이도가 높은 기술로 KF-21은 1회 공중 급유로 50% 이상 작전 반경이 넓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전 반경뿐만 아니라 원거리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고 적진에 투하할 폭탄도 더 많이 탑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필리핀과 태국이 미국의 F-16 도입을 검토하고 있지만 미국 측에서 거의 대당 2천억 원이 넘는 가격을 부르고 있어 난항을 겪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에 필리핀은 중국과의 남중국해 마찰로 인해 급히 전력을 보강해야 하기에 대당 740억 정도라는 그리펜을 도입하려 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바 있습니다. 하지만 태국에게 한국이 대당 1000억 정도의 KF-21 납품을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필리핀이 지금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웨덴 사부는 그리펜이 안 팔리자 4.5세대로 개량해서 가격이 무려 2천억 원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필리핀에게는 중고 그리펜을 개량해서 저렴한 가격에 팔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태국에게 1000억 정도의 KF-21을 판매하고 수출이 늘어나면 800억까지 대당 가격이 내려올 것이라고 하자 필리핀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렇다면 필리핀의 입장에서는 땡처리하는 그리펜보다 당초 도입을 검토했었던 한국산 전투기 KF-21을 도입하는 것이 훨씬 나은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일각에서는 당장 그리펜을 싸게 도입하고 앞으로 KF-21을 추가 도입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지난 2022년 KF-21 보람의 전투기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며 오늘 2026년 생산 후 2027년에서 2029년에 KF-21 보람의 인도를 요청한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당시 중국은 한국에게 필리핀의 전투기를 수출하지 말라고 어이없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필리핀은 중국과 남중국해에서 일촉즉발의 대치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남중국해에 자초된 필리핀 난파선 시에라 마드레함이 미중 군사 갈등의 새 화약고로 떠올랐습니다. 중국이 필리핀이 사실상 해상기지를 운영하고 있는 이 배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자 필리핀과의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미국이 이 사안에 개입할 뜻을 분명히 하며 중국과 맞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의 해당 선박을 공격하면 필리핀 영토와 군대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미국은 방어에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이 이 시에라 마드레함을 남중국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일부러 자초시킨 것은 중국이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설치하며 영토 확장에 나서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필리핀 연안에서 160km가량 떨어진 세컨드 토마스 암초를 포함한 스플래트리 군도는 유엔 해양법에 따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 수역에 속하지만 중국은 이곳을 포함해 남중국해 전체의 90%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지금 미국의 힘에 의지하고 있지만 스스로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확장에 맞서기 위해서 군사력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이 중국에게 가장 밀리는 것 중 하나가 제공권인데, 만약 한국에 KF-21을 빠르게 도입한다면 중국을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필리핀은 남중국해 영유권을 놓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데, 남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이슬람 반군과의 무장 충돌을 벌이고 있어 전투기 보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입니다. 필리핀과 중국 베이징과의 거리는 3000km가 넘는데 KF-21의 작전 반경은 2900km로 큰 위협이 될 수 없지만, 이번 공중급유 시험에 성공하면서 1회 공중급유를 하면 KF-21은 4700km까지 작전이 가능해져 중국 전역을 상대로 공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KF-21은 가장 최근에 개발된 전투기로 동북아 최강 전투기의 잠재력을 갖고 있는데, 한국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A사 레이더의 성능은 중국이나 러시아제를 압도한다고 했습니다. 이제 KF-21을 필리핀이 도입한다면 미국만 없으면 필리핀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중국의 생각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반면 중국이 최초로 개발해 실전 배치했다는 스텔스 전투기 J-20은 작전 반경이 1500km 정도인데 아직 공중급유 테스트를 하지 못했다며, 중국인들은 한국산 전투기 KF-21이 개발되자마자 공중급유까지 성공한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중국은 J-20 말고도 수출용 스텔스 전투기 FC-31을 개발하고 있는데, 지난 1월 파키스탄은 FC-31을 도입하겠다고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 전투기를 도입할 가능성이 큰 국가는 파키스탄, 이란, UAE가 꼽혔습니다.
중국은 자신들이 만든 5세대 스텔스기 FC-31과 KF-21이 경쟁할 것이라고 했는데 최근 중동 방위 전시에서 KF-21과 FC-31이 같은 무대에 여러 차례 출전해 각자의 기술력을 선보인 바 있다고 했습니다. KF-21은 4.5세대이고 FC-31은 5세대 전투이기 때문에 한국의 국제시장에서 기회를 잡으려면 후속 기종 개발에 속도를 내고 추진해야 한다며 중국은 훈수를 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대량 생산하겠다는 한국의 발표에 중국은 놀란 분위기입니다. 또한 한국은 블록 1, 2, 3까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놓았고 여기에 참여하겠다는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국이 FC-31을 개발한다고 했을 때 많은 국가들이 참여를 유도했지만 중국을 믿는 국가는 단 한 국가도 없었습니다. 중국 매체들은 한국이 KF-21의 양산 속도를 높이고 경쟁력 있는 5세대 전투기로 만들어 국제시장에서의 자리매김을 깨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K9 자주포와 레드백 등 한국산 무기를 대거 도입하고 있는 호주도 이번 KF-21의 공중급유 시험 성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호주는 지금 KF-21의 발전 속도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호주 군사 매체 오스트레일리언 디펜스는 지난 3월 KF-21이 공중급유 테스트에 성공하면서 한 단계 더 발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이는 2022년 7월 KF-21 시제기의 첫 비행 이후 KF-21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했습니다. 또한 6개의 프로토타입 기체가 4년간의 테스트를 거쳐 2200회 비행 후 2026년 종료될 예정인 비행 테스트 프로그램을 거쳐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이 매체는 KF-21은 수출용으로도 제한될 예정인데 필리핀과 폴란드가 이 유형 구입에 관심을 표명했고 카이는 구형 록히드 마틴 F-16을 대체하기 위해 태국의 KF-21을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한국에게 태국과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러브콜이 오자 인도네시아에서는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당초 인도네시아는 KF-21을 공동 개발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는 자신들이 조립 생산해서 수출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분담금을 제대로 내지 않으면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낮아졌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아직도 분담금을 내지 않고 최근에는 개발 완료 후 8년 후에 내겠다는 요청까지 해서 우리 국민들을 분노케 했습니다. 최근 있는 군사 매체 조나 자카르타에서는 KF-21에 대한 칭찬 기사가 많이 올라오는데 지난 4일에는 인도네시아의 부패 사건으로 인도네시아가 거액의 손실을 만회할 수 있다며 이 돈으로 KF-21 보람의 구매 건수를 늘릴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믿을 수 없는 기사이지만 이전과 분위기가 확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 전에는 인도네시아 공군 F-16 전투기 중 한 대가 브레이크 고장을 당했는데 수리 비용이 무려 21억 원이 넘게 청구되었습니다. 이에 서방이 전투기를 샀을 때 이렇게 유지 비용이 만만치 않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한국에게 분담금을 냈더라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에게 수출하는 것을 비롯해 이렇게 큰 유지 비용을 내지 않아도 됐지만 이런 복을 스스로 차버렸습니다. 이제 국내를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에게서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KF-21 사업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지난 1월 중국 소우닷컴에서는 KF-21을 크게 극찬하는 기사가 올랐는데 중국인들이 이 글을 한국인이 쓴 게 아니냐며 의심할 정도였습니다. 이 글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보람의 전투기는 아시아항공 산업에 빛나는 진주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기는 뛰어난 성능과 첨단 기술을 결합해 5세대 전투기와 경쟁할 수 있다고 주장됩니다. 독자적으로 개발한 이 독수리는 한국 군수 산업의 자랑입니다. KF-21 보람의 전투기 탄생은 본질적으로 한국이 추종자에서 지도자로 역사적인 발걸음을 내디뎠음을 의미합니다. 이번 신형 전투기 배치는 한국 공군의 전투 능력과 전략적 영향력을 크게 강화할 것입니다. KF-21은 한국 공군의 주력 모델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주권과 영토 수호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썰명이었습니다.